충격이라, 임금 삭감이라, 진짜 돈 못 써요. 도대체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길래 이런 이야기가 진짜 나올까요? 저는 시장을 볼 때마다요, 지표 하나를 보면 그 지표를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면 왜 진짜 돈을 못 써요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일단 이 지표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2023년입니다.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 임금이 얼마나 줄었느냐? 마이너스 1.6%입니다. 야, 임금이 줄었다. 아마 역사상 최초일 겁니다. 그것도 마이너스 1.6%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실제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표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19년만 하더라도요, 4.6%가 는수치거든요. 339만 1,000원이. 그런데 2020년 진짜 어려웠다고 할 때 전년 대비해서 0.1%가 늘어서 349만 1,000원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2021년에는 2.3% 늘고요. 그리고 2022년에는 0.5% 느는 데 그쳤습니다. 358만 6천 원. 그런데 올해는요, 결국은 마이너스로 내려갔어요. 마이너스 1.6% 353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요, 코로나19의 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표죠. 여기서 실질임금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내가 받는 명목임금에다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임금이에요.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하면 이게 실질임금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질임금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저는 심각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소비가 진짜 장난 아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말입니다, 실질임금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사실은 물가가 제어가 안 된다는 뜻도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8월까지라고 그랬죠. 8월까지. 8월까지면 지난 7월에 소비자 물가가 2.3%까지 올라가면서 2%대를 내려갔었지만 8월에 다시 3.4%까지 올라갔거든요. 3.4%.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졌습니다. 8월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9월에도 올라갔죠. 3.7%, 10월에도 3.8%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실질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이게 소비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명목임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말입니다, 명목임금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소비가 왕창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명목임금은요, 1월에서 8월 누계 월평균 임금을 보면 2023년에도 2.1%나 늘었습니다. 391만 6천 원이 됐어요. 2022년에는 5.4% 늘어서 383만 7천 원이 됐고요. 그렇지만 이게 물가를 감안해 버리니까 뚝 떨어지는 거, 물가를 감안하니까.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말입니다. 2022년도 보면 7월에 6.3%까지 소비자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도 보면 이게 올라가기는 올라가요. 5.4%까지 383만 7천 원까지 올라갔지만 물가를 감안해 보니까 2022년도 0.5%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358만 6천 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근래 2021년, 2022년, 2023년 여기를 거치면서 소비자 물가가 2021년부터 쭉 오르기 시작해서 명목임금은 올랐습니다마는 실질임금은 그만큼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소비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임금이 줄어들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래도 이자 폭탄 때문에 예, 가게는 돈 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실질 임금까지도 예, 이렇게 줄어드니 아무래도 소매 판매 지수가 떨어지죠. 7, 8, 9 떨어지잖아요. 예. 7월이 마이너스 3.3%, 8월이 마이너스 0.3%까지 됐습니다. 9월은 0.2% 늘었다고 하지만 이게 전년 대비해 보면 마이너스 1.9% 떨어진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하면. 전월 대비해서 0.2% 늘은 거고요. 그러면 이게 소비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잖아요. 소비의 문제는요. 결국 돈을 덜 쓰게 돼 있습니다. 카드 승인 금액을 보면 3분기가 2.4%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잘 나갈 때는요. 2022년 물론 이때는 재난지원금을 같이 뿌렸기 때문에 14.8%나 혹은 3분기에 15.1%나 이것은 재난지원금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러나 2022년 4분기 8.4%나 올해 1분기 11.5%는 재난지원금하고 상관없잖아요. 보복 소비가 그만큼 됐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보복 소비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3분기에 0.6%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 것도 신기합니다. 소비가 저렇게 망가졌는데 그나마 말입니다. 수출해서 예, 이게 성장을 해줘서 그만큼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문제는 앞으로 소비가 계속 저렇게 망가지면요. 성장률에 대한 충격도 올 거고요. 그에 대한 어떤 상황도 저는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차라리 요즘 같을 때는 경제지표 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정환진 TV를 보면 스트레스가 더 쌓여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지표가 나쁜 게 많고요. 예, 그렇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경제가 어떤지 현실을 정확히 알고 예, 그 아는 대로 시장에 대응을 하면 그만큼 말입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도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확한 지표를 보고 예,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고요. 또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필요한 경제 지표를 저희에게 댓글로 올려주시든가 뭐 이런 지표 좀 필요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예, 반드시 말입니다. 준비를 해서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준비를 하는 것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이게 최궤도에 들어서기는 쉽지 않다. 예, 결국 수출이 늘어나서요. 예, 낙수효과라고 하죠. 월급을 많이 받기 시작해서 이게 가게에다가 전달이 되면 이게 소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고물가에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고물가에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예, 고물가에 적응을 하면 소비가 좀 나아질 겁니다. 그때가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가 시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창업하지 말라는 게 예, 제 이야기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창업을 해야 된다 하면 그 시기, 고물가에 적응하는 시기, 쉽게 말하면 고금리 고물가가 유노멀이 돼서 유노멀이 이제 나의 어떤 예, 평균이 될 때 아마 예, 경제가 조금씩 깨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